이 상장은 2022년 11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주최로 국내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연 개척자 2022에서 최우수생으로 평가된 한 학생이 받은 것입니다. 이름 배정명, 나이 15살, 동평양 제1중학교 고급 1학년 10반 학생. 대다수가 한다 하는 대학생들이 참가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무차별급 경연. 한두 번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 수십 번의 경연 점수를 종합해서 등수를 가르는 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연에서 대학생도 아닌 고급 중학교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고뇌와 탐구, 끝없는 헌신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전국 제1중학교 외국어 학원 학생들의 학과 경연에서 해마다 1등을 쟁취하는 자랑을 안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동평양 제1중학교가 1등을 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학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올해에 들어와 이곳 교직원들의 목표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선진적인 교육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해 학교가 분발에 나섰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세계소방법 창조를 비롯해서 혁신적인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에서 바라는 대로 실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항상 탐구하고 헌신해서 학생들의 성적 중에 앞서 자기 자신의 성적 중에 떳떳한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원의 성적증,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하다면 이 나라 교육자라면 무엇으로 자신들의 성적 중에 떳떳한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물리 수업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물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주동적인 학습자로 키우기 위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실험들을 자체로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충분한 인식적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영상이나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같은 다매체 편집물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매체 편집물들은 학생들이 실제 다루면서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식적 효과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도록 물리실험실을 꾸려놓았습니다. 물리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소쌤의 설명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그 원리가 제꼭 이해됩니다.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교육에 대한 이들의 관점과 태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실험뿐 아니라 교수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면체 이 부분에서 어떤 체계로 학습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다면체란 무엇이며 그 요소에 대해서, 둘째로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셋째로 다면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선생님, 축구공과 같은 32면체는 면과 모서리가 매우 많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바른 다각형들로 둘러막혀 있지만은 바른 다면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바른 다면체 수업이 질문과 대답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른 다면체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강의로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며 새로운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립적으로 창조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를 펼치시오 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다음날 배울 내용을 미리 학습해 오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전공 과목의 지식뿐만 아니라 린조 분야의 지식까지도 또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망을 통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학습하고 또 참고서는 어떤 책들을 보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신들이 찾은 자료들을 서로 교류도 하고 또 토론과 논쟁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정 모를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그 답을 찾기도 합니다. 수업에서 학생이 주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수업이 이끌기, 새 지식 주기, 다지기 형식으로 진행됐다면 지금은 자료 수집 및 분석, 탐구, 과학 글쓰기 및 발표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몇 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방법의 수준을 최대한 높이는 대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교재 내용을 인식하는 데 국한됐는데 이제는 그 응용 능력이 눈에 띄게 높아가는 게 알립니다. 우리 교원들이 학생들의 높아가는 그 수준에 따라서자면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휴식 시간입니다. Animal. What do you know about animal? Insect has 6 levels. 이 가동 직관물은 우리 초급반 학생들의 외국어 청취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서서 이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제시되는데 영어 단어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단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 단어인가를 단추를 누릅니다. 정확한 단추를 먼저 누른 학생이 이긴 것으로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가동 직관물을 재미로만 만져보았는데 실제로 해보니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복도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그 효과성이 실천을 통해 뚜렷이 확증된 가동 직관물들을 모두 층들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만들려는 이들의 목표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언어한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초빙 강의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매주 2차 전문 연구기관 연구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빙 강의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실례로 국가망 홈페이지라든가 판용 컴퓨터용 프로그램, 간단한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자신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게 되니까 그들이 적극적이고 열성도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초빙 강의를 받아보니까 희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치 않게 여겨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도 듭니다. 현실적인 것, 또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지식들을 전문기관 연구사들과의 그 연계 밑에서 학생들에게 배워주니까 학생들이 우선 공부하기 재미있어하고 또 아직은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프로그램 개발 마당에 적극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초빙 강의. 그것은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세계에 도전하려는 경쟁심을 키워주는 또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계기와 조건들을 마련해 주어 그들을 개발 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들로 준비시키는 대로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실천 능력을 가진 다재다능한 인재들로 준비시키자면 우선 우리 교원들이 매 학생들의 구체적인 이 실력과 수준 정도에 대해서 환히 깨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실력 상태, 수준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우선 자체로 시험을 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교원들은 어느 학생이 무슨 과목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가, 또 어느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합니다. 바로 이에 근거해서 과외복습 시간에 학생들에 대한 보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종수 선생님은 올해 2월 전국의 제1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험 토론을 했습니다. 생동한 사실자료에 기초한 그의 강의는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그 실력이 높다고 하는 한 학생이 성적이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는가? 그래서 학생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학생 동무 이와 관련한 그 기초적인 지식으로 되는 이에 대해서 배운 생각이 나는가? 또 이런 문제는 알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 학생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왜 풀지 못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많은 지식이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그 지식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 끼어 있지 못하고 산지사방 널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지식을 배워주어도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결부시키면서 또 그 기초로 되는 아래 학년의 지식들, 필요하다면 민족 과목들의 지식과 그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인식적 효과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이 방법이 학교에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교육 수준을 빠른 기간에 가장 발전된 수준에 올려세워 모든 학생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떠밀고 나갈 실천 능력을 갖춘 혁명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당이 바라는 창조적 능력의 소유자, 실천형의 인재들은 옳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육성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들은 쓸모있는 인재 육성으로 교육 사업을 설계하며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실력이자 학생들의 실력입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당이 의도하는 높이에서 실천 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들로 키우자고 해도 교원들의 자질이 높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힘을 놓고 있는 것은 교원들의 자질 향상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최근 몇 년여간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 신입 교원들의 역량이 학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입 교원들의 실력을 빨리 올려세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사업 발전이 지름길이 하나입니다. 김유종 선생님은 교육연한이 3년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배치되어 올 때까지만 해도 학생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 될 자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딴에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율성껏 노력하고, 그런데 글쎄 제가 배워준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유난히 오랜 선생님들이 배워준 학생들보다 실력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지식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배워주는가 하는 데 따라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학교의 오랜 선생님들의 교육 경험을 적극 본받고 또 세교수 방법도 연구하면서 저희 교육자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 usually discuss my problem with my parents. When I came back 신입교원에 대한 교수 참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교 강좌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he had to solve this problem with me. 학교에서는 강좌별로 특성에 맞게 교수 시범을 하나씩 창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강좌에서는 교원들이 외국어 자질을 높이는 문제, 국어 강좌에서는 당정치과 구현, 물리 강좌에서는 교수 합평, 수학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성적 분석, 이런 식으로 매 강좌에서 한 건씩 시범을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나니까 어떤 강좌에서는 교원들의 자질 향상 문제를 내놓은 그런 강좌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교원들이 자질을 높이고 교수 방법과 질을 높이는 데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교수 방법들은 매 강좌들에 일반화된다고 합니다. 허경희, 정순범, 박춘복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원들이 전국의 제1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고, 제2차 교육강령 집행을 위한 세교재 집필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강좌들의 기둥으로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들을 따라 앞서고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교원들이 대학교원 급수자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모든 교원들을 대학교원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학교가 내세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키운 제자들 중에 실제 저기에 보탬을 주는 인재는 과연 몇 명인가?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안고 삽니다. 우리의 교육을 선진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려는 당이 우대에 비춰볼 때 우리 학교의 교육사업은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합니다. 우리는 올해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습니다. 저기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출발선은 있어도 결승선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린 분발에 나섰습니다. 교원들이 바친 노력의 결과는 인차 눈에 띄우지 않습니다. 교육자는 오늘에 살아도 그에 대한 평가는 미래가 합니다. 그 미래는 바로 학생들입니다. 교원의 성적증. 그 점수는 교육연한이나 학위학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국 앞에 떳떳이 내세운 인재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의 부강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조국이 성공한 제자들에게 누가 키웠어? 누가 스승이요라고 물을 때 떳떳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자기들의 성적증마다의 10점만을 새겨가기 위해 당의 교육정책 관철에서 기수가 될 일념으로 후대 교육 사업에 온 넋을 깡그리 바쳐가고 있는 동평양 제1중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